지금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캄보디아는 중국제 로켓포를 앞세워 태국 민간인 마을을 무차별 폭격했습니다. 태국이 즉각 보복에 나서려는 순간 동맹국인 미국은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한국 무기로 반격한다면 미국과 동맹을 파괴한 것으로 간주한다. 미국의 무기 아래 캄보디아와 중국은 자신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죠. 하지만 바로 그때 대한민국이 움직였습니다. 자유와 평화 수호를 위해 당당하게 맞섰고 단 한 발의 무기로 캄보디아 지휘소를 흔적 없이 소멸시켰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은 어떤 비장의 무기를 꺼내든 것일까요? 또한 미국이 중국 눈치를 살피며 태국에게 패배를 강요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기 힘든 그 사건의 전말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비상. 민간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펜타곤 상황실에 경보음이 터지자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본부 즉각 보복 허가를 요청합니다. 태국 작전 사령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찢어질 듯 울렸습니다. 반격 금지. 태국 하늘에 한국 폭탄이 단 한 발이라도 뜨는 순간 그건 미국과의 동맹 파기로 간주한다. 미국이라는 제국의 권능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니콜라스입니다. 미국 국방부 선임 전략 분석관이죠. 2025년 12월 7일 새벽 저는 워싱턴 펜타곤 지하 상황실에서 태국 영상을 목표 정하게 바라봤습니다. 태국 북부 농카이 지역 평화롭던 민간인 마을이 캄보디아군의 중국제 BM-21 로켓포 공격으로 화염에 휩싸이고 있었죠. 비명 소리와 자욱한 연기 속에서 무너지는 가옥들,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사람들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제게 중요한 건 피해 복구가 아니었으니까요.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미국의 반도체 수입에 미칠 악영향, 그것만을 계산하고 있었죠. 태국은 동맹국이지만 미국의 이익에서는 그저 하나의 변수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즉각 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를 날렸죠. 만약 한국 무기로 반격한다면 태국 내 모든 미군 기지를 철수하고 경제 제재를 검토하겠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태국 방콕의 작전 지휘소로 한국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급히 온 인물이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죠. 박준명 박사라는 자였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고 즉시 방콕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이 감히 이 상황에 개입하려 한다니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작전 지휘소 회의실에서 그를 처음 마주했을 때 솔직히 웃음이 나더군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낡은 정장 차림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서 있었습니다. 박 박사, 한국 무기는 우리 제이댐을 흉내낸 가난한 자들의 폭탄 아닌가?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한국산 장난감들은 하늘도 날지 못할 텐데. 제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국 측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죠. 하지만 박준명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안경을 벗어 천으로 닦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는 제 눈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무기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묘하게 단단했습니다. 누구를 지킬 것이며 어떤 평화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산물이죠. 당신들이 패권을 계산할 때 우리는 생존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철학? 생존? 웃기는 소리였죠. 하지만 그 순간 상황실에 다시 경보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2차 공격 캄보디아군 로켓포 재발사. 모니터 화면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었죠. 태국 차왈릿 사령관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니콜라스, 이제 우리 선택권이 없소. 한국의 도움을 받겠소. 안 돼. 한국 무기를 쓰면 경제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을 텐데. 저는 차갑게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박준명 박사가 입을 열었죠. 니콜라스 씨, 당신들이 우리를 거부했던 날을 기억하십니까? 그가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1998년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더군요. 27년 전 국방과학연구소에 입사했습니다. 맨 땅에서 시작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술도 경험도 예산도. 박준명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2005년 저는 핵심 기술을 배우러 미국 연구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날이었죠. 경비원들이 저를 밀쳐냈습니다.
진흙탕에 처박혔고요. 그의 눈빛이 제게 꽂혔습니다. 식민지 나라에 줄 유도 기술은 없다. 그게 당신들이 한 말이었습니다. 제 설계도는 찢겨나갔고 빗물에 젖었죠. 박준명이 수첩을 덮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정문 계단에서 굴러 떨어졌습니다. 정장은 진흙투성이가 됐고 무릎에서 피가 흘렀죠. 경비원들은 비웃으며 호스로 물을 뿌렸습니다. 마치게 쫓듯이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서러움이 오늘의 KGB를 완성했습니다. 27년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연구했습니다. 박준명이 차왈리 사령관을 돌아봤습니다. 사령관님, 우리 무기는 당신들의 국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재빨리 태국 정부에 보낸 제안서를 꺼내 차왈리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사령관, 미국과 함께 가시오. 한국은 당신을 구할 수 없소.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차왈리 사령관이 제안서를 집어들더니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박준명의 손을 맞잡았죠. 저는 즉시 미제 7함대에 연락했습니다. 태국이 한국 무기를 선택하는 순간 제 계획이 발동되는 거였죠. 다크스카이 가동, 태국 상공 전자전 시작. 명령이 떨어지자 오키나와 기지에서 2대 EA-18지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발진했습니다. 저는 상황실 모니터로 그 장면을 지켜봤죠. 그라울러의 엔진 대응이 태평양을 가르며 태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전자전기 26 완료. 목표 지점까지 30분 소요 예상. 통신 장교의 보고가 들렸습니다. 30분 뒤 태국 하늘의 강력한 광대역 방에 전파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GPS는 물론 군용 암호 신호까지 모두 왜곡됐죠. 태국 공군 관제실의 모니터들이 하나둘이로 검게 물들었습니다. 본부 GPS 신호 두절. 모든 항법 장치가 먹통입니다. 태국 조종사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샴페인 병을 꺼내며 미소 지었죠. 이것이 미국의 힘이다. GPS 없는 하늘에서 한국산 폭탄은 그저 쇠덩어리에 불과하지. 관제실 메인 스크린이 완전히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태국군은 눈이 먼 채 적의 3차 타격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가 됐죠. 차왈리 사령관이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끝났어, 사령관. 한국 무기는 당신을 구할 수 없소. 저는 승리를 확신하며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니콜라스 씨. 박준명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낡은 태블릿을 꺼내 보조 모니터에 연결하더군요. 우리의 시간은 이제부터입니다. 화면에 미세한 신호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군의 방에 전파와 무관하게 작동하는 뭔가였죠. 저는 샴페인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뭐지? 저건. 저는 눈을 가늘게 뜨며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박준명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KGB의 독자 항법 시스템입니다. 당신들의 위성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독자 항법? 말도 안 돼. GPS 없이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박준명은 태블릿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줬습니다. 지형 대조 항법입니다. 폭탄 자체가 미리 입력된 3차원 지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대조하며 길을 찾아갑니다. 위성 신호는 필요 없어요. 태국 사령부도 대혼란에 빠졌죠. 차왈리 사령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박사, 정말 가능한 겁니까? 저는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사령관, 지금 쏘면 저 폭탄은 엉뚱한 민가에 떨어질 겁니다. 무고한 민간인들이 죽을 겁니다. 박준명이 낡은 수첩을 다시 꺼내 들었죠. 니콜라스 씨, 당신들이 우리를 진흙탕에 처박고 기술을 거부했을 때 우리는 당신들의 위성 없이도 길을 찾는 법을 연구했습니다. 27년 동안 당신들의 변덕까지 계산해 넣었습니다. 사령관님, 이 수치를 보십시오. 지형 대조 정확도 99.7%입니다. 차왈리 사령관이 결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F-16 긴급 발진 준비. KGB 장착. 포고를 뚫고 전투기 엔진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태국 공군기지 활주로에서 F-16 전투기의 엔진 소리가 폭발했습니다. 저는 상황실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노이즈만 가득했습니다. 저건 자살 행위다.
하지만 박준명 박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완렛 중이 준비 완료. 28살의 젊은 조종사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륙. 차왈릿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고막을 찢는 대응과 함께 F-16이 포고를 뚫고 치솟았습니다. 곧 추락할 거야. 저는 샴페인을 한 모금 마시며 지켜봤습니다. 완렛 중이 투하 준비. 조종사의 공포에 질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체 하단 KGB 장착 확인. 유도 키트 활성화 대기 중. 전투기가 목표 지점에서 100km 떨어진 상공에 도달했습니다. 투하. KGB가 기체에서 분리됐습니다. 엔진도 없는 폭탄이 100km를 날아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저 폭탄은 10초 안에 추락할 거야.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잭슨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보조 모니터의 신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KGB에 접혀있던 긴 날개가 스스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폭탄은 추락하지 않고 수평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박준명 박사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27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1998년 연구실 바닥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후배들. 미국도 안 주는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는 냉소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한반도는 산악 지형이 70%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의 타격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27만 번의 모의 실험을 반복했습니다. 박준명의 손이 떨렸습니다. 후배 연구원 하나는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습니다. 2005년 미국 연구소에서 쫓겨난 날 저는 맹세했습니다. 반드시 독자 기술을 완성하겠다고. KGB는 캄보디아 국경 산맥 입구에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거대한 암벽이 나타났습니다. 캄보디아군 동굴 요새였죠. 저 산을 어떻게 넘어갈 건데? 저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KGB는 거대한 벽 앞에서 90도 급선회를 감행했습니다. 말도 안 돼. 관제실이 환호성으로 터져나갔습니다. 활공비 1대 15입니다. 우리 제이뎀의 3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KGB는 암벽 뒤편으로 사라졌습니다. 신호 소실. 잭슨이 외쳤습니다. 저는 재빨리 미제 7함대에 연락했습니다. 태국 내 모든 미군 자산의 철수 작업을 즉시 개시하라. 태국군 참모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1시간 뒤 태국에 대한 전면적인 금융 제재안이 발표될 겁니다. 차왈릿 사령관이 책상을 쳤습니다. 니콜라스, 이건 너무 심한 처사 아니요?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동맹을 배신한 건 당신들이요. 캄보디아 동굴 지휘소에서는 찌따라 대장이 웃음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위해 태국을 제물로 바쳤다. 하지만 바로 그때 동굴 입구에서 희미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장님, 저게 뭡니까? 은빛 물체가 빨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폭탄이다. 내 피해. 찌따라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KGB는 정확히 그의 책상 정중앙을 향해 꽂혔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음이 산맥을 뒤흔들었습니다. 타격 성공. 캄보디아 지휘소의 완전 괴멸. 잭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성 영상이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불과 15m 떨어진 태국 민간인 사원이 온전히 서 있었습니다. 00 민간인 피해. 이게 27년의 결과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준명이 다가왔습니다. 톰슨 씨, 우리는 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관제실이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터져나갔습니다. 은빛 물체가 빨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폭탄이다. 내 피해. 찌따라가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KGB는 정확히 그의 책상 정중앙을 향해 꽂혔습니다. 쾅! 거대한 폭발음이 산맥을 뒤흔들었습니다. 타격 성공. 캄보디아 지휘소의 완전 괴멸. 잭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성 영상이 전송되기 시작했습니다. 폭발 지점에서 불과 15m 떨어진 태국 민간인 사원이 온전히 서 있었습니다. 00 민간인 피해. 이게 27년의 결과입니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준명이 다가왔습니다. 톰슨 씨, 우리는 무기를 만든 게 아닙니다.
생명을 지키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관제실이 폭발적인 환호성으로 터져나갔습니다. 차왈리 사령관이 박준명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박 박사님, 당신이 우리 국민을 살렸습니다. 태국군들이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국이 27년 전 자네를 쫓아냈던 건 역사상 가장 큰 실수였네. 미군 철수 명령을 취소하겠습니다. 공식 사과문을 백악관에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박준명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당신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박준명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이군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국 농카이 마을에 평화로운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KGB 잔해를 꽃으로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한 노인이 박준명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박준명은 낡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1998년 첫 출근 때 쓴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더 이상 남의 무기에 떨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오늘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비행기가 한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의 KGB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한국 GPS 없이 정밀 타격 성공. 미국 기술 종속 시대의 종말. 유럽 각국에서 KGB 구매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방산의 중심입니다. 박준명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의 기술은 인류를 지키는 가장 강하고 따뜻한 창입니다. 창 밖으로 태극기가 그려진 비행기 날개가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오늘 사연이 감동적이셨나요? 대한민국의 불굴의 노력과 기술력이 자랑스러우시다면 댓글로 한국 최고다. 아직 더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힘내라 한국을 남겨주세요. 일교차가 심한 계절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음식으로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동한 자는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